네, 블루캠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 표결 이야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숫자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크게 여야에 뭐 이탈표가 많지는 않을 거다. 거의 뭐 그냥 여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그럼 뭐 예상대로네요,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찬성파 의원 5명이 자신들은 찬성표 던졌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럼 그만큼 야권에서 지금 이탈이 있었던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나오셔갖고 네. 자기 소신대로 표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네 분은 뭐 다른 말씀 없으셨는데. 뭐 기자들한테 얘기했대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렇다고 했다고. 하면 뭐 야권도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다른 타당도 있긴 한데 예. 뭐 일부 이탈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뭐 그게 예.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 별로 의미 없다. 네네. 하긴 뭐 사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탈인지 다른 야당에서 이탈인지 현재 확인이 된 예, 부분 예. 네. 어차피 확인이 안 되는 거지만 네네. 예. 뭐 커밍하지 않고서 확인될 수 있는 그럼 뭐 의미 부여할 거 없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뭐 여당은 여당대로 단결돼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단결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5명이 이탈이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뭐 그분들 나름대로 뭐 소신과 또 용기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뭐 낙선하거나 또 출마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또 안철수 의원님 같은 분들은 뭐 소신은 좀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처음으로 안철수 의원이 나름 소신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입니까? 뭐 늘 그냥 뭐 나가려다가 뭐 중단하고 또 출소하시고 그러셨는데 예. 이번에는 확실히 본인 처음 뜻대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제 나온 그 뉴스 보셨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으로 세 차례 통화했다는. 네네,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어쨌든 이게 특검법이 부결이 됐으니까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수처가 그야말로 지휘고와 막론하고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한 수사의 단초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이 장관하고 통화한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냐, 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저는 뭐 두 분의 통화 내역이 그것 말고 다 평상시에 있었냐라고 본다면은 뭐 거의 없었을 겁니다, 사실요. 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그때만 했었을 겁니다. 네. 아, 그럼 그 이전에 그러니까 수시로 있었는 요거하고 비교하면 된다? 그건 뭐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근데 업무차 했다면 왜 개인 폰으로 전화를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업무차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개인 폰으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 대통령이 필요한 사항들은 예. 장관한테 직접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실의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각 그렇죠, 수석비서가 앉아 그렇죠. 통해 예, 갖고 예, 예. 부처와 연락을 하는 거지. 예. 대통령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지시하고 의견 교환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궁금한 게 처음에 이제 제기된 이른바 경로설,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통화 기록, 네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세간에 나오고 있는 의혹에 기초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상당히 그러니까 그 뭔가 구체적으로 네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 그럴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늘 의문이 도대체 왜 예. 이런 사안에 이런 정도로 관여를 했는지 예. 관여한 그 의심을 좀 사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뭐 별 둘의 사단장이 군대 내에서는 높다고 보지만은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지위거든요. 예. 대통령이 뭐 전방의 사단장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게 사단장 한 사람의 그 거취에 대해서 이런 정도 관심을 가졌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정말 여기에 또 다른 배후가 있는 게 아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제3의 힘이 있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 이게 경로할 사안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저희 인터뷰에서 뭐 구명로비가 있었다는 제보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물론 주장입니다만 네네. 그리고 제보라 확인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일단 특검법이 폐기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수처의 시간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 수사는 제대로 갈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뭐 VIP 경로설 수사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이야말로 공수처가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쟤들은 뭘 제대로 수사한 게 있냐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말 지휘고와 막론하고 성의 없이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 경로설이라든가 또는 그 통화 기록이 나온 게 굉장히 큰 수사의 단초이기 때문에 예. 지휘고와 막론하고 소환해서 조사해야 되겠죠. 소환해서 조사해야 될 것이고 특히 역시 가장 중요한 대통령실에
통화했다고 하는 당사자들을 꼭 소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실 2차장 비롯해 갖고 안보실에 관련 됐다고 나오는 분들 꼭 소환해 갖고 빨리 조사하고 또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고 하면 성의 없이 조사를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그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느냐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된다. 뭐 당연히 소환 조사를 해야겠죠, 사실. 그렇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은 이제 바로 이걸 재발의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국은 속도인 게 그런 법사위원장 문제가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리 속도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필코 이번에 민주당이 한다 이런 입장인가요?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확보는 네. 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부권이 지금 상당히 남발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갖고 있으니까 입법부에서는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다수나 소수냐 여부를 불문하고서 그래야 법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만약 이걸 여당이 준다고 하면 뭐 국회는 정상적인 입법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얘기 나온 김에 네. 추미애 당선인이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야기했는데 예. 본인은 국방위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전직 법무부 장관이셨고 네. 하기 때문에 예. 뭐 법사위보다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그 국방 현안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뭐 예.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예. 이제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기이기 때문에 예. 전직 장관으로서 국방위에서 활동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이런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육선이죠 추미애 당선인이. 그렇습니다. 당내 최단선입니다. 육선이 뭐 상임위원장 맡기는 좀 그렇다. 혹시 이런 생각도 있는 건가요? 이미 저 국회에 뭐 관행이라고 할까 하는 이런 게 네. 있는데요. 그게 상임위원장을 2번 하지 않는 게 되게 관행이거든요.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저번에 환경노동위원장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게 제일 큰 이유일 겁니다. 아 그런 관행이 있나요? 예, 관행입니다 거의.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권리당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는 이제 큰 흐름이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 방향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방향은 좀 기본적으로 방향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일반 뭐 당원 가입만 한 분은 일반 당원이고 권리당원들은 당비를 내지 않습니까? 예, 권리당원들이 낸 당비를 갖고 민주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비를 낸 권리당원들이 어쨌든 그들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고 또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그걸 어떤 방식으로 또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일환으로 이제 그 당원 주권국을 만든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공채를 했는데 경기도청 출신 내정자가 있다. 네네. 그래서 당직자 노조가 인사위원장인 김윤덕 사무총장을 찾아가서 우려를 전달했다. 네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파악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 답변하긴 그렇고요. 뭐 예. 공채를 했기 때문에 예. 많은 그 공채에 응모하신 분들 중에서 적임자를 뽑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정은 아닐 거다. 뭐 내정됐을라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뭐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사이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모르시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 조짐이 나오고 있는 게 종부세 폐지 문제 있잖아요. 네네. 예. 이게 이제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약간 논란의 네.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좀 종합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가고서 예외 규정을 좀 많이 늘었고요. 예. 또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그 이런 게 논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만이 아니라 네네. 예. 네. 그리고 지금 다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 종부세 폐지 문제라든가 예. 또는 뭐 1가구 1주택자 폐지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게 예. 지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서 종부세의 상당 부분이 그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에 교부됩니다. 지방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금 폐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좀 한꺼번에 검토하고 그만큼 저 세수 결손이 발생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폐지하면 네네. 그래서 다른 데서 어떤 그 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그렇죠.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될 문제지. 예. 지금 단순히 뭐 1가구 1주택자 무조건 폐지한다든가 또는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는 문제만은 그것만 논의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그 세수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있다면 폐지라고 하는 큰 틀에는 찬성하신다는 입장이실까요? 저는 폐지보다도 보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뭐 다만 지금 2005년도에 도입된 이래 종부세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처음 취지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외 규정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좀 여야가 합의해 갖고 방안을 좀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관련 발언을 하는 두 분이 한 분은 원내대표고 한 분은 최고위원이거든요. 네네. 이게 혹시 당 지도부 차원에서 뭔가 좀 교감이 제가 있었던 것이 알기로는 지도부 차원에서 이렇게 뭐 교감을 갖고 또는 뭐 공감대가 형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순전 진짜로 개인 생각이다? 네네. 이건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요. 예. 이 문제는 원구성이 돼 갖고 예. 기재위에서 어쨌든 내년도 세법 논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같이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좀. 근데 일각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결국은 종부세 문제라는 게 조세 저항이 심했고 그래서 민주당의 그러니까 지금 차기 대선 전략까지 염두에 두고 이걸 손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윤석열 정부 들어갖고서 예외 규정들을 많이 둬갖고 예. 실제 종부세 그다음에 뭐 공시가도 그 기준 많이 하향화했기 때문에 9억에서 12억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 한 90만 명 내외 될 겁니다. 네네. 전체 국민들의 2%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한 6% 정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대부분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 전체에게 굉장히 뭐 세금 부담을 주는 것처럼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 프레임이 만들어져 갖고 이건 좀 극복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평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망하시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용산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지금 분석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뭐 나쁘고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상당히 그 갈등 관계가 만들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윤으로 보기는 힘들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한 분이시고요. 예.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예. 상당히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대통령과 그런 노골적인 갈등을 만들어내 갖고서 당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안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요. 지금 나와야죠. 나와갖고 예. 당내 기반을 만들어놔야 다음 대선 경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지. 어떤 분들은 뭐 지금 나왔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성과를 낼 수 없으니까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말 출마를 한다면 그거는 이른바 윤한 타협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혹시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은 예. 대통령께서도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뭐 거기를 노골적으로 대항마가 그러니까 저기 한동훈 전 위원장을 누르고 대표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예. 그러니까 양쪽 모두 타협의 어떤 이유는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그나저나 의원님은 상임위 어떻게 좀 어디를 희망하시고 배정 결과 나왔나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왜냐하면 희망하셨어요? 이게 국회에서 여야 그 상임위 정수 조정이 지금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결정 못한 상황이고요. 저는 뭐 1순위로 뭐 기재위 위원장을 하고 기재를 3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위가 좋겠다는 생각으로 1순위 넣고 그럼 조금 전에 세금 좀 더 여쭤볼게요. 2순위는 국방위 네. 넣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